안녕하세요. 우리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그 사업을 위해서요. 오늘 남원 선생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되고 영상 촬영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돼서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할 수도 있고요.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부천문화원 문화탐사대 한미원 문화원 팀장님, 신재훈님, 유현주님, 또 우리 남원 선생님과 같이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탐사대원 한미원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부천의 근현대사와 변해상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좀 여쭙고 선생님께서라고 잘 아시는 오정동의 역사, 그 다음에 선생님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있긴 하지만 질문 외에도 선생님께서 오정동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내용, 또 선생님과 그 부천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서는 언제 또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정동에서 1955년도 6.25 전쟁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재개발한다 부흥을 해야 된다는 것좀 많이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55년도에 오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저희가 삼남 1년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장남이고 오정동에서 오래 거주를 했죠. 우리 이제 고향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오정동을 떠나서 이제 중동 쪽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할 건 없고 평범하게 저도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똑같이 이제 옛날식으로 이제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김포 쪽에 있는 김포공항 쪽에 있는 공항도에 있는 성서중학교라고 해가지고 분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오정동하고 내동, 삼정동, 원정동, 작동 이런 쪽에 오정면 쪽에 사람들은 다 성서중학교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동기들이 많죠.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오정면에는 중학교 그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 나중에 네. 중학교는 이제 오정중학교라고 이제 그게 대부분 그쪽에 생겨가지고 기획인 거예요? 우리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 밑에 동생서부터 이제 거기 들어왔어요. 걔네들이 아마 이례적으로 이제 거기도 이제 대장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오정중학교로 다 다니는 거지. 그러면 태어나셔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오정동에 거주하셨는지, 또 우리 남원님 그 가족 그 선친 때 언제부터 오정동에 정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나서는 계속 거기서 제 나이가 한 40세 생활하면서 42살, 제가 95년도에 1995년도에 이제 오정동에서 중동으로 나왔으니까 우리 나이는 딱 41살 되시네요. 42 그때 나왔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거기서 오정동에서 살았죠. 그때 집성촌이 혹시 오정면에 집성촌이 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게 구성돼 있었나요? 집성촌이라는 그 당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월동 같은데 원정동 이런 데는 이제 혹시 남씨라든가 또 원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모여서 살았던 거고 또 오정동 쪽에는 민씨도 좀 있고 일부 이제 저희가 남씨가 이제 있었지만 근데 대한민국에서 박씨, 이씨 해가지고 기본적인 인구끼리 해가지고 많은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씨들은 이제 보통 선생님 의령남씨신가요?
의령남시. 의령남시시고 부친께서 오정동에 정착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정착을 하셨을까요? 그 전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도 다 오정동에 계셨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정착하신 걸로. 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정동. 할머니는 이제 김포 쪽 고촌 그쪽 출신이시고. 부천으로 시집 오셨네요. 그렇죠. 어머님이. 그럼 오정동에 대한 그 어렸을 적 기억,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신도시 입주 시까지 거기 거주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인상 깊었던 어떤 장소나 사건, 어떤 일화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정동에 있었을 때. 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뭐 저희가 태어나서 이제 그 당시에 얘기하면 이제 국민학교 때 네. 또 그 이전에 이제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유치원 그런 시절 때는 이제 그 오정동 교회가 있었으니까 네. 오정교회라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유치원 뭐 이런 그런 게 많은 게 아니고 있어봐야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네. 그런 어린이집이라든 유치원 그런 데를 다녔었으니까 그래서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할머니 믿음이 또 있으셔가지고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다녔었죠. 이제 그래서 커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제 중간에 좀 쉬는 적도 있지만 그래도 정교 생활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지금 오정동에서 중동으로 남아 있지만은 주일만 되면은 아직도 오정동까지 이제 예배 보러 가고 네. 그만큼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역사가 거의 50년도 넘으셨겠네요. 너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어렸을 때 기억 대표적인 게 주변 교회 가시고 이런 기억이 많이 남으시나 봐요. 그런 거 하고 네. 또 이제 거기 오정동에 이제 미군 부대라고 이제 옛날에 네. 공병 부대가 있었어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이나 무슨 날 되면 이제 부대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 동네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초청해서 이제 부대로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녁이라든가 이제 공연도 듣고 이제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네. 그렇게 즐기는 시간도 많았었죠. 그럼 아까 중학교는 성서중학교로 진학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고등학교도 외부로 진학하셨겠네요. 이제 고등학교는 시험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 쪽 고등학교로 이제 그러니까 오정동에서 다니려면 이제 오정동에서 버스 타고 공항 가서 또 버스 갈아타고 또 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항도 쪽으로 나가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뵈는 큰 동기도 아버님 남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오정면 행정구역 그 변천사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요. 우리 73년도에 소사업이 부천시로 승격되었거든요. 그때 오정면이 김포에 편입됐다가 또 계양면이 인천에 편입되고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우리 아버님 덕분에 다시 부천시로 이제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우리 남어느님이 그 아버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아시는지 그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이 당시 때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네. 73년도면 고등학교일 것 같아요. 고3? 네. 그때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신경 쓰는 것보다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그렇죠. 때니까 별로 이제 그런 네. 쪽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뭐 얘기 듣고 네. 이제 전에 듣고 아버님 이제 또 그때 이제 옛날 이제 전에 했던 경험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좀 듣고 그랬던 거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오정면이 부천으로 속해 있다가 나중에 김포군으로 편입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그게 왜 원인이 그렇게 되는지 그렇죠. 그런 거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쪽으로 뭐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본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 시절 때도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대학 진학하고서 이제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군 신체 검사 같은 것도 일단 김포군청 쪽으로 가서 네. 여기 오정면 쪽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또 교통편이 안 좋은데 차 한 번 놓치면은 뭐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행정적인 무슨 소리 띄우는 것도 김포구청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많죠 이제 제가.
이거 그런 불편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도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통주체 그분의 대의원 초대인가 그때 그거를 맡으시면서 이제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이제 아마 내무부 그 당시 내무부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부천으로 이제 다시 편입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죠. 뭐 깊숙이 얘기 들은 거니까. 그 과정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혹시 글쎄요, 그 기간은 그래서 그 당시에 당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렇죠. 그죠? 73년도, 74년도, 75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이제 집에 있는 그 공동배 감사패 같은 것들을 네. 찾아보면 75년도에 그 이제 그 표를 받은 거 보니까 75년도 그런 데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취재를 하면서 그게 뭐 금방 됐겠어요. 네. 시간이 좀 걸리지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아마 김포 쪽에서도 아마 좀 방해 아닌 방해를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오전면이 뺏기기 싫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오전면 쪽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 가게라든가 네. 이런 것도 이제 김포 쪽보다는 낫으니까. 나니까 이제 면적도 넓잖아요. 면적도 큰 데다가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걸 놓치긴 쉽지 않죠, 그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방해 아닌 방해도 많이 받았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큰 역할을 하시는 과정에서 당장 우리 아들 우리 남원호님 이 불편함도 당연히 있으셨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계속 좀 호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원호님은 내가 당장 대학 가고 저기 군대 가시고 이제 서울 이런 것도 불편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민들의 불편도 주로 그런 쪽에 행정사를 띄고 마찬가지죠. 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뭐 하려면은 일단 김포군청 쪽, 그 당시에는 이제 군청, 응? 또 아니면 여기 부천군이면 부천군, 부천시에 의해서 이제 뭐 알아볼 거라든가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아무래도 시간 뭐 금방 해결도 되지도 않고 네. 또 거기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이게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무부도 왔다 갔다 하시고 네. 또 방해 아닌 방해도 받고 진짜 뒷조사까지 하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뒷조사까지 하고 또 회유하려고 이제 했는 것도 있고 네. 혼났지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혼났지만 아. 경찰서 이제 아, 중국가서 우리 또 남성애님의 또 아버님 아니 어떤 아버님? 누가 되셨어요? 아 뒷조사를 받으셨다는 의미가? 그렇죠. 알게 모르게 이제 뒷조사는 무슨 비리 같은 게 있어요. 아 그런 걸로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아 그런 시도를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김포 쪽의 전국가 뭐 경찰서 전국가 사람이라든가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무릎 꿇고서 이제 사죄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버님한테 저 혼나고. 나중에 이제 편입 마친 다음에요? 그 전에 이제 전에도요? 그 전에도 이제 자꾸 그런 시도를 하니까 그리고 조사해봐야 뭐 나오는 게 또 없고 그러니까. 네. 정말 지나서는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님도 많이 좀 힘드셨겠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말하자면 뭐 비행 아닌 비행을 당하고 그런 거 어디 가더라도 정부가 행사들이 쫓아다니니까. 네. 그때 정부가 형사들은 그 김포 그쪽이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 그 부천 사람이라는 뭐 정체성 이게 일단은 그런 거보다는 그 이전에 당장 행정의 불편함 당장 교통편으로도 여기서 가까우면 될 걸 멀리 김포공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가장 컸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버님이 우리 대의원 초대 2대를 역임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부친 아버님께서 우리 이 오정면으로 편입된 우리 부천시로 편입된 이런 게 큰 역할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 또 그 외에도 우리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기억나시는 게 그렇죠. 있나요? 이제 지역 이제
오정 그쪽 단위농협 네. 쪽에 농협에 이제 농협조합장 네. 또 이제 3대, 4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셨고 네. 그래서 통일주체 구매 하면서 이제 2대 하는 사람만 됐을 거예요. 이제 3대, 4대니까 네. 조합장 네. 예, 하시면서. 대의원은 이제 초대하고 2대까지. 네. 이제 임기가 6년이니까 네. 6년이니까 이제 그 12년 되겠죠. 이제 조합장 임기가 6년이에요? 대의원 임기가? 그러니까 그거에 중복되면서 이제 그 경직을 하시면서 네. 지난번에 지역사회에서 뭐 알게모르게 하시는 일이 많죠. 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청소년 선도위원 뭐 여기 부천 쪽만 아니라 또 인천 쪽에까지도 이제 하고 김포 쪽, 인천 쪽 뭐 해가지고 기분 그래서 좋거든요. 그 경찰 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자문위원 뭐 이런 식으로 접하고 그래가지고 활동하신 분 많죠. 네. 지역사회에서. 근데 부천시에 계시면서 대의원 활동을 그 김포, 인천까지 아우르는 그런 건 아니시죠? 아 그때는 이제 아니 초창기 초대할 때는 아마 그쪽까지도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김포 쪽으로 됐을 때는 그 옛날 그 강릉 그 당일 6 저거 받은 게 옛날에 오학진 씨인가 뭐 있어가지고 네. 지역위원장인가 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공무평가도 받으신 게 있거든요. 네. 감사표라든가 이게 반공연맹 뭐 그런 데도 있고 네. 또 경찰도 있고 또 검찰 쪽에도 먼저 청소년 뭐 선도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통일주체 초대가 72년도에 시작됐으니까 네. 2대가 78년도에 시작되고 네. 80년대 초반까지. 그렇죠. 모든 단임장은 이제 76년도에 시작돼서 3대하고 4대 82년도 그때 또 4대를 했으니까 대의원 하시면서 네. 조합장은 주임이 되시는 상황이시네요. 네. 이거 71년도에 중학교 때 그때가 주소지가 부천 군으로 돼 있었는데 네. 73년대로 승격이 됐거든요. 네, 74년도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주소가 김포 군으로 돼 있었어요. 74년대. 그러니까요. 그때 앨범도 찾아보니까 네. 주소가 김포 군으로 돼 있고 네. 75년 아까. 74년, 네. 70. 그래서 고3 때 우리 딱 전철이 들어왔네요. 그쵸? 고3 딱 졸업하고 73년도에 시가 습격이 되고 우리 전철 74년도가 그렇죠? 네. 또 우리 생각나시면 또 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또 우리 오정동에는 100년 된 교회, 오정교회죠. 네. 그 다음에 90년 된 우리 오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관련된 기억이 있으시다면 아까 오정교회 살짝 어렸을 때 많이 추억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우리 초등학교 시절과 또 시절에 기악부 바이올린도 오셨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또 재밌던 추억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이제 우연찮게 이제 음악에 좀 저기가 있었는지 여기서 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이제 아버님이 사주셔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거를 음악 시간 이외에도 이제 학교 끝나고 나중에 이제 별도로 나눠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기악부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걸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를 학교 이제 등하교시 맨날 그 바이올린 가방 옆에다 들고 다니고 그때 얼마나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글쎄 네. 뭐 어려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들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미국 무대 이런 데서 이제 무슨 크리스마스 날이다 무슨 자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이제 교회하고 또 연관돼서 교회에서도 이제 뭐 지금 연주도 하고 네, 지금 연주도 좀 하고
또 부대 들어가서도 또뭐 깽깽이 소리 내면서 이제 한 번씩 해주고 해주고, 네, 연주하시고, 네. 그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혹시 그때 했던 같은 친구들 중에서 혹시 그때 그 바이올린 배운 거로 그런 쪽으로 뭐 이렇게 나간다든가 연주자가 좀 됐다든가 그런 친구 혹시 있을까요? 지금 오정동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없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가 오류 국민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류 국민학교에 기합반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합주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진명여고가 그 3일당이라고 그러죠, 강남. 네. 거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도 우리 우리 체구 조그만데 이제 전부 다 남자들은 이제 남이 넥타이에다가 이제 정장 까만 색깔에다가 하얀 와이셔츠 입고서 하고 거기서 이제 연주해가지고 그 잘 되면 이제 미국에 이제 보내준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했는데 잘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무슨 일이 터졌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네, 섭섭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못 가게 되니까 그럼 이거 더 배울 필요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이올린을 내던져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깨져가지고 금이 쫙 가 있는 거를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지고 있었나 그거를 거기도 애착이 가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는 했지만 얼마나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때 연주는 잘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진짜 가려고 결정이 돼서 나 이제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오류 국민학교에서도 이제 뭐 여학생인데 걔도 잘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 마찬가지 진도 그 마찬가지. 시절에 굉장히 큰 상인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옛날로 치면 여기 시골인데 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엔 시골인데 네, 지금은 시골에 있는 학교에서 네. 어떻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진명용과 그러니까요. 가서 이제 했습니다. 거의 50년이 넘은 그죠? 그 시절에 정말 선택되셨잖아요. 뽑히셔갖고 그렇게 또 하시고 큰 추억을 지금도 바이올린 뭔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 보시면 추억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TV에서 이제 네. 클래식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그런 네. 이제 채널 이렇게 틀어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이제 네. 유심히 보게 되고 이제 그렇죠. 딴 거보다도. 했었지. 네. 혹시 지금 손자, 손녀, 초등학생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바이올린 배우시는 손자, 손녀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걔들은 바이올린 안 배우고 네. 지금 큰 아들네는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손녀가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또 이제 뭐 발레 쪽 뭐 이런 쪽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좀 특기가 있고 네.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바이올린 하는 경우도 누구나 다 하지 않잖아요. 그 시절에 굉장히 앞서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성이 조금 있어야지 그거. 네. 음악성과 또 집안의 뭔가 뒷받침 이런 것도 재밌는 말씀. 네. 그때 시절 사진 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뭐 지금처럼 뭐 사진 찍는 게 많지 않고 흔하지 않으니까 네. 지금 대단한 행사 뭐 해야지 사진을 한번 네. 찍을까 하니까 그런 거니까. 네, 우리 또 오정동에서 이제 오래 거주하시고 우리 신도시로 우리 중동이 조성이 되면서 그때 95년 이주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이주하시면서 그때 그야말로 큰 변화, 개인의 이사도 굉장히 큰 변화인데 오래 사시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사시는 곳에서 그러면 55년, 90 거의 40년 그렇죠? 40세 넘으셔서 그때 신도시로 입주하셨는데 그때의 기억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오정도 있다가 이쪽에 나온 거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니까 네. 이제 회사 생활할 때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오정동에 살 때는
그 거주지가 서로 이제 따로따로 살았었어요. 네. 제 부모님 집 따로 있고 저희 집 따로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개발되는 거하고 이제 여기 중구 신도시 개발되고 하니까 따로 사는 것보다 거기다 다시 그냥 같이 합쳐서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이제 저기하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평소 좀 큰데 얻어가지고 네. 합쳐서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네. 따로따로 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씀씀이도 그렇고 이제 그렇죠. 생활비 들어가는 것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신도시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네. 이제 이쪽으로 나오게 됐죠. 그 계기가 신도시 생기면서 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좋죠. 그게 살짝 더 먼저였을 것 같은, 아, 그래, 해야지 하면서 신도시가 생기니까 완전히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 당시에 같아요. 그때 나올 때도 뭐 여기 부천 중동 쪽에는 뭐 옛날에 중부경찰서라고 그랬나? 네, 맞아요. 중부경찰서인가 이제 그거 하나 있고 이쪽에 이제 우리 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기 근무하는 아파트 그린타운국이 네, 그거 이제 며칠 아파트 들어선 거 네. 그거만 있었고 그 근처는 뭐 다 황토 바닥이니까 네. 맞아요. 옛날에 중동 신도시 그 부분이 다 논이었다고 들었어요. 다 네. 눈바닥 황토 바닥이고 저쪽 이제 중동 저쪽 포도마을 저쪽으로 이제 또 나중에 들어선 거니까 그래서 그때 가장 뭔가 이주하시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주지가 크게 바뀌신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점이 아무래도 있으시나요? 이쪽 부천 이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정동에 살 때는 네. 서울에 한번 나오려면 이제 오정동에서 버스 타고 김포공항 가서 네. 또 버스 하나 타고 네. 이제 서울 시청을 가더라도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또 아니면 이제 이쪽 부천 이쪽으로 나와서 부천역 쪽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전철을 그런 걸 이용했지만 아무래도 이게 나오니까 이제 교통편은 좀 수월해졌죠. 네. 저쪽 서울 김포공항 쪽으로 통해서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신도시 생긴지가 이제 구축이 되고 그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가 완전히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좋으셨나 봐요. 그때도 아무래도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서울로 올라가고 그런 거는 낫으니까. 네. 인천 가는 것도 그게 가장 많이 이게 지금도 딱 마음이 드시는 거 보면 그게 큰 변화 가운데 많은 부분인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권에 네. 인프라 구축돼 있는 게 이제 교통편 뭐 이런 거 의식주 생활할 수 있는 네. 이런 게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게 편한 네. 그런 쪽을 이제 원하니까 네. 우리가 아파트 어디 찾더라도 이제 새로 신도시 생기더라도 거기서 교통이 괜찮은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런 데가 원래 또 이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도 그렇죠. 비싸고 네. 역세권 뭐 얘기하듯이. 그래서 찾는 거. 네. 아, 그때 정말 격세지감을 살짝 느낄 것 같아요. 지금의 신도시 또 거의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오정동 얘기를 좀 더 네네, 오정동. 네, 오정동. 또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오정동은 그 넓은 들판이 많고 변호사가 많이 지어졌는데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또 70년대 이후에 공장도 많이 들어섰잖아요. 혹시 오정동에서 그 여러 가지 생겨난 업체에 대해서 근무하시거나 우리 또 남아버님은 그 유명한 영암모자에 근무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곳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영암모자 이것도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부천 그 오정동에 그 벼 농사만 있다가 그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그쪽에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네. 당시에는 이제 오정동이 아무래도 이제 공장들은 조금씩 들어와 있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도 학교 이제 대학도 그렇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이제 영어 모자라는 그 모자 회사가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잘 몰랐었어요. 네. 모자 회사를. 근데 그 모자 회사를 이제 설립하신 분이 이제
이제 백성학 회장님이라고 이제 이북에서 이제 옛날에 저 원산인가 거기서 함철수 뭐 옛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 전쟁 때 6.25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도 안 다녔었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어떻게 배를 타게 돼가지고 혼자. 인왕군 근무하셨어요. 그 양반이 이제 혼자 미국 무대에 그래서 뭐 시오리 생활, 우리 닦기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이제 커가지고 동대문에서 있는 모자 그런데 이제 좀 배우고 잔심부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커져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모자 해서 공장을 차리게 돼가지고 화학동 쪽에서 하다가 좀 커져가지고 화학동 쪽에서 하다가 커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정동이 이제 한 오크전자라는 회사 저기 TV 만드는 데가 있었어요. 네, 오크전자 피리나 사료. 네, 피리나 사료는 이제 그 미국대 앞에 정밀구 그쪽에 있었고 네. 이제 오크전자는 지금 현재 OBS 경영방송국인데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크전자라는 회사의 그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업자는 본사를 만들고 근데 그 건물을 인수하러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지역에 유지로 계시고 이제 저거 통일지구내 대의원 맡고 계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회사가 들어오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아버님 대표로 이제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 이제 그 회사한테도 지역을 위해서 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된다. 그 회사만 들어와서는 안 되고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그 시절에 그랬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 편의 차원도 그렇고 또 여기 들어오는 이상은 지역 주민들 채용도 해줘야 되고. 요즘도 막 이마트 뭐 하나 새로 세우면 그 지역 뭐 채용 약속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역에 들어와서 아마 그런 활동을 하려면 이제 그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내고 이제 그 오정동에다가 이제 그 오정 파출소라는 그 파출소도 좀 지어주고 오정동에서 이제 그 경원세기 쪽 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는데 그 도로 회사 그 펜스가 있었는데 그 펜스 옆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통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좁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로를 내달라고 지역 주민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도로 펜스를 안쪽으로 들여놓고 민원사항 해결을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도 좀 넓혀주고 그런 일들을 좀 하셨죠. 그럼 오크전자 자리에 들어섰다고 하시면 오크전자가 그때 없어지면서 영암모자가 들어온 거예요? 오크전자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것 같아요. 이전을 하셨어요? 현재 거기를 영암모자가 이제 인수해가지고 영암모자 지금 보면 무슨 주민 혐오시설 이런 거랑 거리가 먼데 그 시절에도 들어오는 거에 대한 주민 허락이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렇죠. 영암모자 지금은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모자 알아주는 모자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맞아요. 제가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원래 이제 다른 데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갈 건데 그 모자는 회사가 오정도에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뭐 교통비 들이고 시간 허비하면서 딴 데로 다니냐면 동네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들어왔으니까 여기 다니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회의당해가지고 그냥 거기 어떻게 또 신문에서 이제 채용 공고가 나와가지고 영암모자에서 그 당시 신문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죠. 지원해가지고 이제 생산 파트 쪽으로 지원했는데 실제 이제 유사하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총무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전자공학과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총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니 나하고 안 맞는 건데 되냐 이제 그랬죠 당시. 근데 아버님이 보시는 해안이 있으셨는지 영암모자 처음 들어왔는데 좋다고 느끼시고 추천을 하셨네요. 회사에서도 아버님 이제 그 일하시는 거라든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모르겠어요. 아들도 이제 아버지처럼 꼼꼼하게 하겠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총무 쪽으로 배치시키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아버님의 연주로. 네. 그래서 영암모자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81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네. 96년, 7년 거의 15년 이상. 네, 그때까지 근무했죠. 그리고 영화 무제에 대한 이 기억이 많이 남다르시고, 그렇죠? 더 특별히 또 기억되는 게 또 있으실까요? 이쪽에 오정동에서는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 무대에 있으면서도 미국 무대에서 이제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오정동뿐만 아니라 부평에 미국 무대가 있는데 거기 마찬가지고 그 환경 때문에 그 이제 미군들이 생활하니까 이제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하수도 같은 게 흘러나오는 게 그 원정동에서 오정동 그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굴포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흘러내려가는 건데 네. 그 미군 부대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그 당시에도 그냥 뿌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걸어다니니까 쪽으로 해가지고 항상 보면은 저쪽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맑은데 미군 부대 쪽 간 나오는 데서부터는 이제 뿌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뿌옇게 돼서 이제 뭐 진짜 생물들이 이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진짜 오늘 환경이 오늘 많이 되죠. 기름 같은 것도 흘러나오고 그런 게 이제 많이 되니까 두문에서도 이제 그게 아무래도 밑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오전 출장소라고 이제 거기 있었는데 그 거기에 이제 그 옛날에 촬영소도 있었고 네. 영화 촬영소 네. 있었는데 촬영소에 기억. 네.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물인데 거기서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대부뚝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군포천으로 대구뚝이요? 대부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정동 저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탁 벌판 논바닥이니까 거기에 수로에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물이 다 흘러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수로에 또 흘러들어가요. 네. 그런 이제 환경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미군들하고도 이제 많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진짜 협상도 하고 막 그래서 것도 많이 했었어요. 네. 협상이 좀 됐나요? 자체에서 이제 뭐 줄이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당시에도 뭐 배출을 좀 덜 해달라, 또 정화 좀 시켜달라.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같은 것도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냥 다 오리지널로 나온 게 아니라 단계 정화시켜서 나온 게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뭐 다른 거 뭐 그 당시에도 뭐 할 게 없었잖아요. 환경은 지금도 아주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이거 촬영소 이거 말씀 안 나왔는데. 촬영소 얘기 더 하셔도 돼요. 네, 영화 촬영소. 촬영소. 네. 영화 촬영소 거기가 이제 그 배우들 출장소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수로 대주는 이제 그거 관리해주는 그 출장소 사무실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야산이 좀 있었는데 소나무가 이제 많이 있고 크고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영화 촬영소를 졌어요. 이제 그 영화 촬영소를 져가지고 무슨 영화를 촬영한다. 뭐 사극 같은 것도 그렇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영화 촬영 차 큰 트럭 박스 차들 그런 차들이 몇 대 내려오고 이제 배우들 뭐 승용차 타고 내려와가지고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가서 이제 뭐 영화 누구 온다 다 네. 이제 뭐 한 몰려가 가지고 이제 네. 구경한다고 새로운 차들도 많이 보셨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그 당시 거기서 볼 때는 이제 뭐 배우들이 타는 차들은 좀 좋고 네.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배우들인데 인물들도 이제 틀리니까 아무래도 원하니까 이제 그 구경 가고 이제 오랜만에 딱 촬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이제 무대 장치에 해가지고 네. 세트장 이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평범하고 뭐 별로 재미없죠. 그냥 네. 한 컷 한 컷 엉성해 찍고 보이는데. 그냥 네. 이렇게 뭐 손잡고 악수하는 거 한 번 찍고 네. 뭐하고 하는 거 찍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연결시켜서 하는 거니까 네.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알아요. 그냥 저렇게 그냥 찍고 저렇게 찍는 것 같구나 하고 이제 배우도 얼굴만 구경하는 거고 그 유명한 이제 돌아가신 그 황정순 씨, 네. 황정순 씨서부터 이제 뭐 악역 역할하고 많은 뭐 허장강 씨서부터 뭐 이제 많이 왔죠. 허장강 배우도 보시고요.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이제 촬영. 그런 건 이제 꼬마 때 이제 많이 보고 다니죠. 이제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제 동네에다가 무슨 영화 찍는다고? 촬영을 한다고 근데 또 네.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럼 이제 와서 이제 구경 쫓아가서 구경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몰리면 이제 통제하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해야지 뭐 비밀 촬영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울리기도 했나요? 촬영장에 그거를 또 거기에 그런 거를 하게끔 한 것도 다 이제 이유가 있고 이제 또 동네 유지를 만나서 한 거니까 또 네. 지역사회에 위해서 좀 해줘요. 좀 많이들 보러 왔어요? 많이 오죠. 아무래도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 젊은이들도 네, 뭐 그렇죠. 연예인들 뭐 그렇죠. K-pop 스타들 네. 뭐 아이돌 그룹들 뭐 뜨면 그냥 엄청 걸리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구나. 그러게 그래도 자주 어렸을 때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나 봐요. 네. 네. 어떤 이제 저희 타이틀 정해주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촬영하니까 가서 보고 어릴 때 추억이죠. 네. 큰 추억 동네 오정동에 계시면서 네, 앞으로 있으신 추억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우리 부천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취미생활, 뭐 여가 활동, 뭐 종교 봉사 활동 등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 뭐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청춘이시죠? 지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큰 적이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노모님 한 분 계신데 어머니 이제 치매가 그러셔가지고 이제 침대 생활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항상 이제 강을 해드리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하는 실정이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요? 자격증까지 이제 취득해가지고 해서 하는데 이제 그 자기 부모님들 그 요양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짧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죠. 네. 현재는 뭐 그 어머님 돌보면서 건강 생활하고 있죠. 네. 있죠. 네. 네,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천에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요. 뭐 또 우리 그러시면서 중간에 중동 수도를 지금 입사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도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또 어떠신지,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요즘 바뀌어가는 우리 부천의 모습에서 느끼는 그런 장점, 단점 이런 감회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고향에 대한 느낌은 뭐 아직도 변함이 없고 왜냐하면 이제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오정동으로 다니니까 항상 가면은 이제 이제 변한 모습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고 옛날 같지 않고 다 이제 거기가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뭐 옛날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옛날 모습은 교회? 옛날 모습은 이제 우리 교회 하나 이제 그 교육에서 방송국 옆에 네. 부천 오정교회 세워진 거 그거 하나 이제 보고 그 뒤로 뭐 차오르는 다 아파트 들어섰으니까 옛날 그거는 못 느끼죠. 그 정치는 못 느끼고 이제 거기서 오시는 아쉬움이 좀 그런 느껴지시나요? 아쉬움은 있죠. 근데 그래도 옛날 살던 고향이 태어난 고향인 거 네. 보니까 주일만 되면 이제 교회를 그쪽으로 나가고 이제 현재까지 나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중동 쪽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편한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이제 이게 행정구역 개편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좀 바뀌어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제 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막 묶여가지고 네. 묶여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불편한 점도 생기고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게 옛날에 구청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그나마 네, 광역동으로 바뀌었죠? 동사무소 있었고 구청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광역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슨 행정복지센터 뭐 어디다 뭐 해가지고 이제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옛날에는 구청 그러면 이제 구청 오전구청 여기 있고 원구청 여기 있고 네. 소대구청 저기 있고 네. 금방 하는데 네. 그런 게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머리에 그게 이제 각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함, 못 뛰러 다니면 이제 이게 거기 가서 뛰어야 되는 건지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뛰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론 이제 편한 거는 이제 뭐 기계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것도 키울 수 있다. 네. 예,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발급해주고 이제 네. 자동화가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편한 것도 있는데 또 오면은 또 불편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 그런 불편한 얘기라든가 이런 걸 귀담아 듣고서 좀 해줬으면 네.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그렇죠. 상황이 물론 예 시절에 아버님께서 우리 오정면, 우리 김포 부천시 편입 이런 쪽에 물론 뉘앙스는 살짝 다르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셨듯이 또 우리가 편안한 점,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의 이런 불편함이 있다면 서로 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잘 해결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우리 인터뷰를 네,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또 우리 남원 선생님께서 내가 이 얘기,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더 네. 얘기는 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서두 분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자에 우리 실릴 수 있고 편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실릴 수 있는데요. 이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서 우리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이에요.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합니다.